안녕하세요. 빗바다입니다. 네, 강의를 하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아코디언 연주 자세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도가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자세가 좋지 않아서 어깨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또 아코디언을 하다가 허리가 안 좋아서 아코디언을 연주를 못하고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코디언 자세에 있어 가지고 제가 제 방법이 다 100% 옳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코디언 연주를 할 때의 기본적인 자세가 있잖아요.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코디언 연주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앉아서 연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앉아서 아코디언을 연주할 때 자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코디언을 어깨에 메고, 어떤 분들은 허리에 벨트를 잠그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코디언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키려고 하는 목적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코디언은 연주를 할 때 오른손의 힘과 왼손의 힘이 밸런스가 맞춰져야 돼요. 오른손이 50%, 왼손이 50%가 되어져야 돼요. 어느 한쪽이 힘이 좋으면 아코디언이 쏠리게 되죠. 왼쪽 손이 힘이 좋으면 오른쪽으로 악기가 자꾸 밀리게 되죠. 그죠? 오른손이 힘을 주고 연주를 하면 자꾸 오른쪽 건반 쪽이 왼쪽으로 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코디언을 어깨에 메고 앉으셨을 때에 아코디언의 무게가 체중에 어느 정도 실려야 돼요. 무릎을 믿고 연주하시면, 보통 아코디언을 연주하실 때 아코디언 오른쪽 무릎에 아코디언 왼쪽 아래 건반 쪽을 이렇게 고정시켜서 연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것은 제 입장에서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꼭 제 말이 100% 옳은 건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악기가 무릎 위에 올려졌을 때 어깨에 힘이, 아코디언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빨랫줄에 옷이 걸려 있는 것처럼 아코디언 무게가 어깨에 무게가 실려져야 돼요. 어깨를 느슨하게 풀어서 무릎 위에 악기를 놓게 되면 악기가 자동적으로 연주할 때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서 무릎을 낮추어서 서서 연주를 하면 하중이 있기 때문에, 아코디언 무게가 있기 때문에 연주를 할 때 좀처럼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연주를 하실 때 오른손의 힘과 왼손의 힘이 50대 50의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마추어일수록 왼손에 힘이 들어가죠. 또 오른손에 힘이 따로 들어가죠. 이게 비중이, 힘을 주는 힘의 양이 서로 달라지면 악기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악기 무게가 어느 정도의 어깨에 받쳐주고 무릎에 올리실 때는 악기 무게가 100% 무릎 위에 하중을 받으면 이 무릎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코디언 무게가 어깨에 어느 정도 힘을 받쳐주고, 그리고 무릎에 힘이 받쳐줘야 한 50대 50, 어깨가 40대 무릎이 60 정도, 전체적인 아코디언 무게를 무릎 위에 얹게 되면 오랫동안 연주하시기가 힘들어집니다. 왜? 자세도 좋아지지 않아요. 아코디언을 연주하실 때 어떤 분들은 아코디언을 앞쪽으로 밀어서 비스듬하게 이렇게 누워서
연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큰일 나요. 허리 고장 나요. 허리 고장 나게 되어 있어요. 좋으려고 연주하시다가 허리 고장 나지 마시고 아코디언을 바짝 붙이시는 거예요. 바짝 붙여서 어깨에 아코디언 무게가 어느 정도 하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짝 붙이셔야 돼요. 그래야만 아코디언이 좌우로 잘 흔들리지가 않거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의자를 사용하실 때에 보통 보시면 뒤에 등받이 의자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등받이 의자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나도 모르게 등을 기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아코디언이 뒤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아코디언 무게가 처음에는 느껴지지 않지만 5분 10분 지나면 이 아코디언 무게가 몸을 누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허리에 고장이 나는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아코디언 아래쪽이 배꼽 쪽에 붙도록 바짝 당겨서 아코디언이 가능하면 일직선으로 세워지도록 이렇게 해서 오른손과 왼손의 힘의 조절을 하시면 아코디언 무게도 무겁지 않고 그리고 연주를 잘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발의 자세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코디언 하시는데 남자분들은 바지를 입으니까 이렇게 다리를 V자로 이렇게 벌려서 연주를 하시는데 여성분들은 이렇게 벌리는 모습이 좀 보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부 드레스를 입으시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코디언 무게는 벨로즈 쪽이 무겁잖아요. 그죠? 벨로즈. 그래서 아코디언을 연주하실 때에 양쪽 무릎에다가 아코디언을 얹으면 벨로즈가 벌어지지 않잖아요. 왜? 무게가 양쪽 무릎에 동시에 무게가 실리게 되니까. 그래서 무릎에 보통 연주를 할 때 오른손을 연주하시는 분들은 왼쪽 무릎 위에다가 이 건반 쪽에 무게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약간 틀어주는 거죠. 몸을 약간 오른쪽으로 약간 대각선으로 틀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얼굴만 돌려주는 거예요. 얼굴 살짝 돌리고 어깨를 약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면을 보게 되죠. 이 건반 쪽의 무게가 왼쪽 무릎에 놓일 수 있도록, 그리고 오른쪽 다리는 약간 숙여주시는 게 좋아요. 왜? 연주하다 보면 연주 액션을 취하게 되잖아요. 이 건반 쪽에 이쪽에 오른쪽 무릎에 걸리게 되면 연주할 때 실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릎을 약간 낮춰주면 좌우로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연주 액션을 취할 수가 있잖아요. 앞에서 볼 때에 보는 모습도 예뻐질 것 같아요. 여성분들도 바지를 입으시고 연주하셔도 이런 자세를 취한다면 맵시가 있어 보이잖아요. 남자분들도 이 쩍벌은 좀 사실 정면에서 보기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를 뒤로 약간 굽혀서 뒤쪽으로 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코디언 하중을 왼쪽 무릎 위에 올려놓고,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어깨에 아코디언이 무게를 잡아주기 때문에 왼쪽 무릎에 그렇게 부담을 주지 않거든요. 이렇게 되어지면 벨로즈가 마음껏 이렇게 벌어졌다가 마음껏 연주를 하실 수가 있어요. 먼저 아코디언이 몸에 딱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끈을 느슨하게 하면 아코디언 하중이 이 왼쪽 무릎에 전체가 올려지니까 뭐 7kg, 8kg, 9kg, 10kg, 11kg, 12kg, 13kg 이 무게가 처음에는 무겁지 않지만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이 무게가 왼쪽 무릎이 전체를 감당하기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주도 멋있게, 자세도 멋있게 하기 위해서 자세를 거울을 보시고 잡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래서 의자를 사용하실 때 사각의자는, 이게 사각의자죠. 사각의자는 정면으로 평면이
평행선이 아니라 뾰족하게 나오게 이렇게 앉으시면 다리 모양과 자세를 잡는데 훨씬 도움이 되죠. 됐죠? 제가 연주를 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왼쪽 무릎 위에 건반의 무게를 올려놓으시고 어깨를 멜빵을 바짝 저으셔서 아코디언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연주를 하실 때 편안하게 벨로즈가 아래로 쭉 내려가도 거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편안하게 연주를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우리 좋아하는 거 보기가 예쁘죠? 요 자세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아무리 좋은 방법도 몇 번 해서 적응이 되질 않아요. 멜빵끈을 아코디언이 몸에 딱 붙을 정도로 조여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꽉 조여가지고 숨을 못 쉬고 그러면 안 되죠. 아코디언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조여주시면 허리 멜빵이 없어도 충분히 아코디언이 조절이 됩니다. 허리에 너무 아코디언을 딱 묶어버리면 아코디언 액션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리끈은 가능하면 저는 사용하지 않는데, 저는 허리끈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코디언을 연주하실 때 오른쪽으로 약간 오른팔, 이쪽 팔을 사용하실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날개짓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깨를 들어 올리려고 하면 힘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어깨 고장이 나는 거예요. 어깨를 편안하게 툭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툭 떨어뜨리시고 손만 건반에 당겨주는 거예요. 편안한 자세로. 이렇다고 해서 힘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힘이 충분히 들어가거든요. 또 뭐 폼을 잡기 위해서 멋있는 폼, 이렇게 한다고 폼이 멋있어지는 거 아니에요. 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나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몸에 힘을 빼는 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팔꿈치를 들어 올리면 어깨에 무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어깨가 고장 나는 거예요. 대부분 아코디언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어깨가 고장 나요. 왜? 팔을 들어 올려서 버텨야 되잖아요. 그리고 막 연주를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이 자세로 일해 본 적이 없잖아요. 힘을 줘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깨가 고장 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어깨에 힘을 빼버리세요. 툭 떨어뜨리세요. 그리고 건반은 팔목의 힘이나 팔꿈치의 힘이나 어깨의 힘으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의 힘으로 연주하려고, 손가락이 따로따로 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한홍이라는 그 피아노를 배우실 때 한홍이라는 거 아시죠? 이 한홍 연습을 하는데, 한홍의 목적은 다섯 건반이 골고루 균형 있게 힘을 가지게 하는 법도 중요하지만, 손가락 5개가 따로따로 놀려고 하면 온몸에 힘이 빠져야 돼요. 그런데 아코디언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이 폼을 잡으시더라고요. 이거는 숙달되지 않은 사람들은 딱 잡아 올리는 순간 어깨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연주하시다 보면 10중 8구는 어깨에 무리가 오는 거예요. 고장 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꼭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연주하실 때 아코디언 무게가 어깨에 한 50% 정도는 걸려줘야만 자세가 나오는데, 무릎 위에다가 아코디언 무게 전체를 올리면 아코디언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몸에서 떨어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비스듬히 의자에 뒤에 기대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건 백발백중 허리 고장 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아코디언 뭐든지 기본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악기를 선택하실 때 120 베이스가 좋은 악기가 아니에요. 좋은 악기는 내 몸에 맞고 내 힘에 적당하게 내가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악기가 나에게 가장 좋은 악기예요. 그런데 120 베이스가 좋다고 하더라. 120 베이스가 아니더라도 4열, 5열 악기가 있어요. 그리고 악기가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작은 고추가 맵다고. 조그마한 악기들이, 성능 좋은 악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악기는 내 몸에 맞아야 돼요. 내 키와 몸무게와 내 근력에 맞아야 돼요. 무조건 악기 좋다고 악기에 몸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악기인들 뭐합니까? 내가 부담스럽고 내가 힘들어지면 그 악기가 나를 고장을 일으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악기의 크기는 내 안정키와 몸무게와 근력에 맞춰서 악기를 구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악기는 34금반이에요. 그리고 연주하기가 편해요. 그리고 연주를 하실 때 이 아코디언 악기의 높이가 턱 밑에서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면 딱 높이가 맞아져요. 이게 너무 딱 붙어도 안 돼요. 악기가 커지면 안전 자세에서 이렇게 허리를 세워서 연주를 할 수가 없어요. 보여드릴게요. 잠시 대기하세요. 자, 이 악기가 120배에서 42건짜리예요. 자, 이 악기를 가지고 자세를 잡고 앉아보죠. 무게도 상당하죠. 이렇게 악기를 잡았을 때 앉아서 연주하시면 이 악기의 높이가 턱 밑에 바로 딱 붙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무릎을 낮추게 되는 거예요. 낮추게 되면 이 다리의 하중이, 아코디언 하중이 전체가 다 올려지면 허리에 또 무리가 오게 되어 있어요. 이럴 때는 의자를 약간 높은 의자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약간 높은 의자. 그래서 다리가 펼쳐져도 악기의 무게가 다리에 전체적으로 올려지지 않도록 의자 외에 그 높낮이 조절하는 의자 있으시죠? 그 약간 높이를 올려서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연주하실 때 이 120베이스를 연주하실 때 어깨를 들게 되면요, 이 전 부분에 각도가 잘 안 나와요. 전 부분에. 그래서 어깨를 편안하게 떨쳐주시고 손가락 모양으로 손가락 힘으로 연주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41건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이런 버릇이 심하시더라고요. 이 건반 아래쪽을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오른쪽 다리로 고정을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연주할 때 몸에 힘이 빠져야 되는데 양쪽 다리에 힘을 주고 있으면 온 몸에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른쪽 다리를 뒤로 약간 낮춰서 빼주고 이 아코디언 무게가 어깨에 한 40~50% 정도의 무게로 버텨주고 그 다음
나머지 무게를 이 무릎 위에 얹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악기가 딱 고정이 되죠. 악기 옆모습 보면 직선으로 딱 섰잖아요. 요 각도를 항상 유지를 해야 돼요. 연주를 할 때 각도가 조금만 달라지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는 좋은 악기, 연습실에는 연습용 악기, 가서 연주하면 연주가 잘 안 돼요. 그만큼 각도와 무게에 연주를 하는데 각도와 무게가 예민하잖아요. 그리고 이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강의는 아코디언 고르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한 번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오늘은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우리가 벨로즈를 사용할 때, 벨로즈가 많은 분들이 힘으로 벨로즈를 열려고 해요. 힘으로 닫으려고 해요. 힘으로 열고 닫고 하지 마시고, 아코디언 좋은 악기들은 이렇게 붙여놓으면 열려지지가 않아요. 이게 열려진다면, 건반을 누르지도 않았는데 이 벨로즈가 벌어진다면 이 악기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악기에게 문제가 있으면 연주자는 치명적이에요. 쉽게 열리고 쉽게 닫히면 연주의 어떤 느낌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 열고 닫는, 보통 좋은 악기는 한 번 열고 닫는데, 공기 주입이 쉽게 되는 악기들은 두 번, 세 번 열고 닫아야 되니까 연주에 집중이 안 돼요. 열고 닫다가 연주는 끝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악기를 연주를 하실 때 왼손은 벨로즈 다리 부분 있죠? 다리 부분에 손을 살짝 대어서 들어주시는 연습을 좀 오랫동안 하셔야 돼요. 왜? 이 작동하는 아코디언이 어떻게 작동된다는 원리를 알고 연주를 해야 되는데, 그냥 힘으로 열었다가 닫으려고 하니까 양쪽 어깨에 무리가 오고, 어깨에 무리가 오면 허리에 무리가 오거든요. 그렇게 병원 들락날락 하지 마시고, 자, 오른손이 벌어졌죠? 그럼 다리를 들어버려요. 닿지 않아도 소리는 계속 나요. 스스로 벨로즈가 닫히고 있어요. 나는 단지 약간 들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소리가 작아진다? 놔주는 거예요. 이 훈련을 반복하셔야 돼요. 집중. 충분히 벌어졌죠? 다리를 약간만 위쪽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골프 치기 전에, 탁구를 치기 전에 몸을 풀잖아요. 섀도우 몸을 풀잖아요. 몸을 풀 때 무리한 힘을 주지 않잖아요. 편안하게 허리 돌리고 관절 돌리고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그것처럼 아코디언을 본격적으로 연습하시기 전에 이 벨로즈가 힘을 전혀 주지 않아도, 손을 대지 않아도 벌어진다. 벌어진다. 그리고 닫으려고 힘을 주지 않아도 벨로즈 다리 쪽 부분을 약간만 들어주면 벨로즈가 닫히게 되어 있다.
반복 연습하시다 보면 아코디언 연주하면서 뭐 힘이 들어간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아코디언 연주하시다 보면 강렬하게 하고 싶을 때는 힘이 조금 들어가죠. 그리고 아주 여리게 연주하실 때는 힘을 전혀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평소에 벨로즈에 힘을 들이지 않고 벨로즈가 건반을 누르기 시작하면 벨로즈는 자동적으로 벌어진다. 화음을 잡았죠. 그리고 벨로즈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를 약간 들어준다. 충분히 연주가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힘을 들여서 하시면 안 돼요. 왜? 이런 원리를 모르고 아코디언 연습하시다가 어깨 고장나고 손목 고장나고 이 팔꿈치 고장나고 허리 고장나고 병원에 들락날락 하면 가족들이 하지 마라 그래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좋다고 하면서 고장나면. 아시겠죠? 그래서 멜빵에다가 끈에다가 손을 넣었을 때 이 손무게만 해도 이렇게 힘을 당겨서 벌리지 않아도 이 손무게만 해도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무게를 잘 조절하면 강약을 살려줄 수가 있어요. 악기 약간 들어주는 거예요. 이럴 때 힘 조절할 때는 왼손 베이스는 사용하지 않고 이 감을 잡으실 때까지 왼손은 베이스를 사용하지 말고요. 그리고 왼손이 또 손가락 힘으로 하잖아요. 팔목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연습하실 때도 힘 주지 마시고 이 벨로즈 무게 때문에 벨로즈가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힘을 줘서 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자세가 잘 되어 있으시면 연주하는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어깨를 높이지 마라. 어깨 고장난다. 왜? 아마추어들은요, 초보자들은 나도 모르게 건반에 손에 막 손목에 힘이 들어가고 손가락이 뻣뻣해지거든요. 힘이 들어가서. 그래서 일단 손에 힘 빼는 작업, 어깨에 힘 빼는 작업, 온몸에 힘을 빼고 연주하는 습관을 들일 때까지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건반을 누를 때 힘을 줘서 누르면 악기 고장의 원인도 되고 운지가 잘 안 돼요. 뻣뻣해져 가지고 몸에 힘 빼는데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다 돼가죠. (5분) 남았어요? 잠시만요. 역시 선생님은 선생님이네. 딱 5분 남았네요. 이건 제가 아리따운 분을 제가 모셔다가 좀 각도를 좀 잡아달라 그랬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코디언 연주 자세에서 서서 스탠딩 연주하는 법에 대해서 1시간 또 강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나에게 맞는 아코디언 고르는 법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어떤 몸 찾는 법, 이제 F키까지 했으니까 B 플랫 키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내림 나 장조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기대하시고, 빨간 버튼 아시죠? 열심히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벨로즈 아래쪽이 배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내 몸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내 몸에 딱
딱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코디언이 숨 쉬는 거, 벨로즈가 열고 닫히는데 그 느낌을 내 몸이 느낄 수 있도록 같이 벨로즈가 숨 쉴 때 나도 같이 호흡한다, 숨을 쉰다, 함께 호흡한다, 함께 느낌을 표현한다,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부분 이렇게 연주하시죠? 그러면 벨로즈가 잘 안 벌어져요. 왜? 벨로즈가 왼쪽 무릎이 하체에, 무릎 위에 하중이 걸리니까 다리를 같이 열고 닫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정말 보기 싫어요. 왼쪽 무릎 위에 건반 쪽을 왼쪽 무릎 위에 올려놓고 오른쪽 무릎은 약간 낮추어서 연주